뭐 아무튼 그 이게 내부자의 증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저는 이제 권력 내부의 균열을 상징하는 그런 징후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폭탄을 터뜨렸더만요. 내가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지방선거 후보자 누군 되고 안 되고 강 구청장 시장. 후보자 누군 안 되지 네. 않냐. 사실상 그거는 당무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개입하면 당무 개입이고 그 위원이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준석 의원이 오자마자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것도 완전 그런 거겠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명태균 씨는 지금 입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녹음 파일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정권의 시작 대선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음 파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정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준석 녹음 파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예. 그 흥미롭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녹음 파일로 시작해서 녹음 파일로 지금 다 녹음 파일이잖아요. 또 녹음 파일에서 시작해서 네. 녹음 파일로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권이 다 녹음 파일이죠 지금. 참 재밌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열기가 이제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뭐 네. 대학가 뭐 그다음에 연구자들 사이에도 퍼지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하는 취재 기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라도 한번 저희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가 제 마음을 딱 대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냐면 대통령이 있는 데서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의 명예훼손이 됐다면서 검찰이 당신이 고소 고발한 것도 아닌데 수사를 해서 5개 언론사의 10명 넘는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민주당에 대한 또 압수수색,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다 해놓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재판까지 됐는데 왜 당신은 이 기자들을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처벌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의사를 밝히세요라고 단 한 명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게 왜 안타깝냐면 이 정권에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제2, 제3의 뉴스타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 지방 언론사가 그 지방 그 경찰청장을 한번 그 비리 부패 보도를 했는데 이 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지방 언론 신문사를. 근데 그 하나의 지방 언론사가 권력으로부터 짓밟히니까 미국의 CNN, ABC, MBC, CBS 방송이 나섭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언론에 대한 탄압 아니냐라고 해서 그게 바로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 예, 맞아요. 언론 자유. 네, 언론이 자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헌법을 만약에 개정한다면 지금 저희 언론 자유 안 들어가 있잖아요, 헌법에. 집회, 결사, 뭐 출판의 자유 요 정도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언론의 자유로 저희가 준용을 하는데 예, 그래서 좀 다음 개헌 때는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창원지법에 오늘 구속영장 그 심사가 있었죠. 두 분 다 명태균 씨하고 네. 김영선 전 의원. 이게 이제 지금 그 곧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그쪽 창원 쪽으로 한번 현장을 야 벌써 나옵니까? 예, 되게 빨리 넘겨보도록 나오네요.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누구 나온지 모르겠는데 두 명은 먼저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 근데 아마 그 공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천원금 냈다는 그분들이겠죠. 네. 와 근데 겨울이 오긴 오네요. 지금 오후 6시인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게요. 네. 겨울이 오긴 오고 있습니다. 계속 또 그러죠. 그게 이제 아마 아까 명태균 씨는 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겠지만 예. 속으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안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기자들한테 복귀느니. 그리고 아마 뭐 용산이랑 모종의 딜이 있었다면 그럼 왜 명태균 플레이 씨가 짜이지 그렇게 꼬리를 내렸다고 보세요? 사실 봉지욱 기자도 페북에다가 우리 명태균 씨 엄청 응원했지 않습니까? 저는 태균이 형이라고 그랬죠. 태균이 형. 예. 그러니까 태균이 형 저는 아니 전화로도 실질적으로 예. 내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압수수색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예, 했더니 예. 이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와. 그러면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당신도
뭐 옛 정이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뭐 또 얘기를 또 하는 얘기가 국민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당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첫 소환 조사에 가니까 꼬리를 탁 내리고 자기의 뭐 경솔한 언행으로 뭐 국민 여러분들께 뭐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되게 이례적이었죠. 그냥. 아니 저는 뭐 아마도 명태균 씨가 저렇게 꼬리를 내리는 데는 대통령실의 어떤 조율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지금 뭐 특정할 수는 네. 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다 드러날 겁니다. 그게. 네. 근데 그리고 저분이 스타일이 갑자기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말로만 한 약속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분 제가 보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확실한 무엇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 대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를 왜 씁니까? 정관 출신도 아니고 저는 그게 제일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누군지 뻔히 저분도 알 텐데 예. 그리고 어떤 명태균의 평가를 평소 성격 같았으면 엄청 무시할 이력을 갖고 있는 저 변호사인데 뭐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 보니까 되게 이례적이다. 그것도 나중에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김소연 변호사는 아마도 어떤 것의 대리인이지 않을까. 그냥 그 명태균 씨를 옆에서 하는 근데 이제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딱 하는 게 이준석 공격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오로지 이준석 공격.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명태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 농계 작전으로 네. 묶어가지고 한 다음에 뭐 보호해야 될 사람 두 사람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의원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럼 이준석 파일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일까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를 테니 저기도.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만약 에 그런 상황이면 혼자 죽겠습니까?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라고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어치 법인카드 결제처럼 과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뺐어요. 이게 검찰 정권다운 조치인데요. 참고로 내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가 서울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창원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마 새벽에 나올 거고요. 먼저 2명이 나온다고 하면 그 공천헌금 먼저 줬다는 그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군수 뭐 이런 후보자들 그 2분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분은 아마 내가 공천 받으려고 줬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은 오히려 구속 안 됩니다. 지금 나오나요? 아 그런가요? 네, 자백을 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고도의 전략일 수 있어요. 변호사에 따라서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으면 되니까 일단 구속은 해야 돼요. 네 나오네요. 예. 아 김영선 변호인이 나오네요. 김영선 의원이 나오네요. 예. 지금. 뭐 웃음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그 웃는 거 보니까는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장 지금도 여전히 채무 관계나 입장이신 건가요? 의원님 지금도 여전히 채무 관계나 입장이신 거예요?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어떤 부분 소명하신 거예요? 의원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문 닫겠습니다. 예. 지금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의 표정을 보니 결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아닌가요? 저 검토해서 나오면 뭐 새벽 1시 2시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저분이 좀 일찍 나온 건 그거겠네요. 무조건 다 부인했거든요. 네. 그 얘기 오늘 한 거 아닙니까? 살인자와 같은 버스를 탔다고 나도 살인자가 되냐. 오늘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아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랑 완전히 그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과 강혜경 씨와 한 통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 한 통화,
이걸 맞춰 보면 저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은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네. 통상 구치. 근데 오늘 저거는 안 했네요. 원래 포승줄에 수갑 채우기도 하는데 네. 그건 안 했네. 저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케이스 의원,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지금 다 전직 달라요. 의원이라고 예. 지금 예우를 해주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야. 아까 보니까 좀 언뜻 봤는데 수갑 안 차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러면 이제 통상 결과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네, 대기하고 수의로 있죠. 일단 갈아입습니다. 저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뭐 다 하고 했다가 다시 환복하고 막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근데 이제 영장이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여부인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인데 저분은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하고 있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혐의를 부인해 버리면 영장 발부된다고 봐요. 저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100%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표정은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자신이 있어 보이는 듯한 아니 표정이에요. 울면서 김영선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나름 오선 의원 하셨는데 울면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일 오후 3시부터 네.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가 서울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면 기쁜 내일 날이 맞습니까? 빨리- 내일 예. 금요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내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레죠. 네, 모레. 모레죠. 예. 예. 모레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7번 출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많이 참석하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